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 이후에 3일째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있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 주말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그렇죠.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죠. 네. 우선 공매도라는 거에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반인들 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영어로 좀 풀이하면 영어로 뜻이 short stock selling이거든요. 이게 사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그러면 매도를 하는데 빌공짜니까 실제 매도 없이 매도한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공매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합리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실제 원래 공매도의 원래 기능은 시장의 순조절 기능이 원래 이제 공매도의 원래 기능인데 지금 이 기능을 개인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손도 못 쓰고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계속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정부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의미와 담아서 갑자기 6개월간 내년 상반기까지 정지시킨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에 상환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90일로 대충 해놨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지금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무차입 공매도 금지거든요. 원래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 방식인데 이게 되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해지니까 주문량이 많아서 유통 가능 주식이 전체 주식보다 많아지는 허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게 대한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지금 그냥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금지는 돼 있는데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적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 부분을 가장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상환 기간이 없는 부분과 무차익 공매도를 좀 빨리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이걸 관리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시한 채 사실은 전체적으로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그걸 이제 악용한 사례들이 지금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공매도를 시행했던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흐름 먼저 좀 체크해 주시고 그때 이제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좀 보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공매도를 보면 네. 96년 9월 달에 일단 공매도 업팅률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저게 뭐냐면 매도 대상 주식이 현재 가격 이상으로만 매도 가능하도록 한 게 첫 번째 공매도 규제예요. 그리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저때 2000년 6월에 무차익 공매도를 금지를 했지만 저게 사실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법이었다.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실제 공매도 전체를 금지한 거는 2017년도였죠. 저때 보면 저때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21년도에 불법 공매도 과징금하고 형사처벌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공매도가 저 상황에서 횡행이 돼서 이번에 아마 한시적으로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예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이제 원래 가격 발견 기능인데 네. 공매도가 금지된 주식에서 저 부분이 지금 풀어지면서 굉장한 많은 불법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잡지 않고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지난 8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공매도 규제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시기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인데 요거하고 공매도 허용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이후를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때 이 보고서를 보면 공매도를 금지했을
역대의 극단적 수익률 발생 빈도가 더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로 인해 가격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그건 같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에 주가가 이전보다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공매도 말고도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변별하기는 어려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이상 증사를 보이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영풍제지죠. 그러니까요. 영풍제지를 보면 그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세력에서 지난 11월 달부터 호재 없이도 주가 15배 뛰었거든요. 이미 이게 여기 이제 금지된 종목이었어요. 금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상반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날은 급등을 했고요. 네. 폭등을 했고 어제는 또 상당히 많이 그걸 되돌리면서 하락을 했고 오늘은 눈치 보기인데 우리 증시에는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이제 유리했던 게 쇼크버링이죠. 네. 사실은 뭐 첫날은 쇼크버링 나타났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뭐 잘 모르겠고 오늘 사실은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매도가 지금 그 전체 금액을 보면 현재 코스피의 차익 공매도 잔액이 11조 4천억이거든요. 요게 연초 9조 4천억이었으니까 한 2조 정도 증가한 상황인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쇼크버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코스피 차익 공매도 잔액이 연초 수준까지 하락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한 요 정도 차익 금액은 쇼크버링이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수급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시각이죠. 중장기를 보면 결국에는 펀더멘탈로 다시 수렴할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지금과 같은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중기적으로나 발생하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섹터별로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쇼커버링이 이제 하루에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뭐 게임주라든지요. 또 네. 가능성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이 될 섹터가 뭐냐가 관심 있어요. 그 부분 좀. 우선 그 공매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장주로 일컬어지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되는데 재밌게도 그 첫날에는 대부분 2차 전지 쪽에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들이. 그리고 게임주는 사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쇼크버링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된 간 거는 아직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지금 게임주로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한 일주일간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이 쇼크버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 걸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쉽게 들어가거나 쉽게 빠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첫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코스닥 4,700억, 1조 2천억 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나타난 거는 이제 상세를 보면 나타나는 거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 그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별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모두의 그 당국이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한 그 배경과 좀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게 개선돼야 되는지는 거기서 사실 좀 답이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공매도는 사실 원래 순기능은 이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에 수렴시키는 순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요. 우선 이 기능을 작동하려면 시장의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 추종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장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MSCI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공매도가 시장 가격을 내재 가치에 수렴시키지 못하면서 계속 괴리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차는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 조정 행위를 악용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는 유지를 시켜야 되고 관련된 제도를 고치는 게 더 급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전면 금지를 상반기까지 해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갈 것인지 신뢰를 쌓는 게 그게 더 다음 중요합니다.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켓주민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이슈 앤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